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오늘은 뮤지컬계 햇살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죠? 예, 연극 엘리펀트 송의 배우 정원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반부터 아무리 엘리펀트 송이지만 네. 우리 코끼리 인형을 안고 오셨는데 그렇죠. 이 연극 엘리펀트 송 어떤 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연극 엘리펀트 송은 이제 한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 마이클이라는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의 주치의인 로렌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실종돼요. 근데 그 실종된 단서를 찾기 위해서 그 병원의 원장인 그린버그 원장이 이 마이클을 만나면서 로렌스를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심리극이 표현되고 있는 네. 하지만 작품 안에서는 사랑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네. 따뜻한 사랑 이야기의 작품입니다. 네. 닥터 그린이야, 앉아. 의사예요? 응, 어떤? 정신과. 로렌스 선생님 때문이에요? 맞아. 그럼 경찰은 아닌 거죠? 왜? 경찰이 와야 되니? 미안, 실수. 내가 경찰이에요. 당신은 미친 사람이고. 내 코드네임은 하얀 코끼리, 당신은 존재의 위기. 마이클. 마이클이 누구지? 마이클은 너지. 아니, 난 하얀 코끼리, 넌 존재의 위기. 피터슨이 그러던데 네가 게임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 엘리펀트 송에서 우리 정원영 씨는 네, 마이클 저는 마이클 역할을 역할을 맡았죠.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공간이 네. 마이클이 그렇죠. 있는 그 정신병원의 그러니까 그 진료실이 되는 건가요? 진료실이죠. 상담실이고 상담실. 그 로렌스라는 네. 주치의의 상담실이죠. 아, 그렇군요. 그 마이클이라는 역할은 어떤 네. 역할일까요? 글쎄요, 마이클이라는 인물은 네. 사랑을 너무 받지 못해서 음, 어느 날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마음에 네.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만 보고 아하. 이 병원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음. 결국은 어머니를 따라서 자유를 찾아가는 그런 네. 인물입니다. 그 마이클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 이 작품 퇴장이 없어요. 맞아요. 그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퇴장이 없이 네. 그 한 공간에서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하는 연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음. 이 주변의 이 공간을 조금 더 내 공간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00분 공연 시간 동안 그렇죠. 이 마이클이 이끌어가는 그 시간이 만만치 않던데 맞아요.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사실 배우로서는 어려움보다는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 도전들이. 그리고 집중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배워갈 수 있었고요. 카메라도 감독도 없이 정말 맞아요. 무대 위에 배우만이 책임지니까 그 책임감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더라고요. 정원영 씨에게 네. 마이클이 어떠한 매력을 주었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마이클 역할에 탐닉하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마이클이라는 인물에 빠지기 전에 저는 영화를 먼저 통했어요. 네. 그 인물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들을 네. 정말 정답이 없는 연기더라고요. 맞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무대 위에서 나만 표현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겠구나 하는 네. 욕심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예. 장문의 그런 독백 대사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던 작품이어서 행복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초연 때와 지금 공연이 네. 우리 정원영 씨가 느끼기에 나 좀 성장했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대사를 네. 외우기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초연 때. 그래서 그 대사를 외워서 말하는 것만으로 감사했었는데 그 대사가 이제 내 몸에 이렇게 완전히 습득이 돼버리니까 네네. 이제 그 말이 내 말이 되고 아. 그 여유가 생기니까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온전히 감정에만 네. 몰두할 수 있어서 이번에 작품이 좀 더 재밌어지고 탄탄해진 것 같아요. 네. 로렌스가 어제 집에 안 들어갔다. 또 코끼리는 포유류 중에서 임신 기간이 제일 길어요. 무려 22개월. 로렌스가 행방불명됐다고. 상상이 가요? 엄마 뱃속에서 22개월이라니. 진짜 부럽다. 너 지금 내 말 안 듣고 있지? 내 말은 듣고 있어?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야.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야. 너 코끼리 얘기만 하고 있잖아. 넌 로렌스 얘기만 하고 있잖아. 둘 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 게임할 쪽은 아니다, 마이클. 저도 그래요. 그래? 코끼리를 꼭 안고 계신데 네. 코끼리가 이 연극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나요? 어떤 나라에서는 이 코끼리가 무용지물을 뜻하는 게 하얀 코끼리라는 코끼리가 아. 먹는 밥의 양도 어마어마하고 네. 근데 아무데도 쓸모없는 코끼리가 있대요. 아,
그래서 아마 사랑받지 못한 마이클이라는 인물이 내가 마치 코끼리 같다라고 느껴졌던 무용지물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클이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네. 내 앞에서 코끼리를 죽이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코끼리의 어떤 트라우마에 갇히게 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코끼리 덕분에 마이클이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 네. 굉장히 작품에 잘 녹아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매개이면서. 맞아요. 근데 참 이 쓰다듬는 모양새가 이 친구의 이름은 안소니거든요. 안소니요? 안소니를 만질 때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네. 너무 포근하고 정말 살아있는 것 같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세상에나. 그 나머지 배우분들이랑 같이 공유하시는가요, 혹시? 아니에요. 이 발바닥을 보면 네. 저는 이렇게 햇살이 그려져 있어요. 어머나. 저는 제가 원하는 그림을 넣었고 네, 네. 각 배우마다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가 박혀 아,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발바닥에. 네. 1인 1코끼리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날 때 눈물도 네. 닦고 콧물도 닦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구나. 청결하게 개인 코끼리를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소니도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좀 같이 눈여겨봐 주시고요. 같이 함께 그러니까 캐스팅 되신 세 분, 그러니까 정원영 씨를 포함해서 세 분의 네. 연기의 색깔도 조금씩은 다를 것 같은데. 네, 너무너무 달라요. 어. 박은석이라는 배우는 저와 초연 때도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라이센스 작품에 원어로 표현될 수 있는 감정들을 먼저 찾아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된 전성우란 배우는 정말 휘어질지언정 부서지지 않는, 부러지지 않는 그런 어떤 매력이 있는 친구여서 네. 그 친구의 그런 것들 보면서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정원영 씨가 이 엘리펀트송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명대사, 명장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이클이라는 인물이 맨 마지막에 네. 마치 유언처럼 말하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네. 만약 두 분 사이에 아기가 생긴다면 1분 1초도 놓치지 말고 사랑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아낌없이 사랑하세요란 말이 있는데 아마 자기가 정말 사랑을 받지 못했고 사랑이 가장 소중한 감정이라는 걸 알기에 그 말을 꼭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 전체를 말할 수 있는 대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같이 울었어요. 아 정말요? 보면서 울었어요. 저 꽤나 멀리서 봤는데 네. 우리 원영 씨 눈물이 보여요. 객석에서. 네. 그래서 저도 울고 옆에 많은 관객들이 따라 울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엄마는 안소니를 나한테 주면서 얘는 안소니야. 앞으로 영원히 네가 보호해줘야 되는 코끼리야. 앞으로 영원히 네가 안소니를 지켜줘야 돼. 그러면서 노래를 하나 알려줬어요. 코끼리 노래. 하얀 코끼리 15마리 콧노래를 부르네. 덩벙덩벙 춤추다가 하하하하 다 같이 웃네. 아버님께서도 정승우 네, 씨. 그렇죠. 또 이모님께서도 남은희 씨. 야. 어떻게 연기를 처음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 그 두 분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어요? 아니면 좀 야, 그거 왜 하려고 그래? 뭐 이런 식의 반응은 없으셨을까도 궁금해요. 반대를 안 하신 게 어쩌면 미뤄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본인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길이지만 반대하지 않았고 네가 뭘 할 때 제일 행복하니 어떤 거가 너가 평생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겠니라고 말했을 때 네. 누군가의 박수를 받고 누군가 나 때문에 웃고 아, 누군가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네. 그런 내 꿈을 자연스럽게 꾸게 해줄 수 있었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가족들이 네. 정원영 씨의 연기를 네. 보시고 어떤 평가를 내려주시나요? 사실은 제가 뮤지컬 한 지 지금 이제 9년 차가 됐는데 벌써. 그 전에 한 5년, 6년 동안은 사실 뭐 어떤 평을 내릴 만큼의 수준도 안 됐었나 봐요. 그냥 오면은 보시면 수고했다, 예. 수고했다라는 그 격려밖에 없었는데 네. 요즘은 공연을 보면 좋았던 부분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아. 여기가 이랬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또 어떤 제안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가끔은 또 놀랄 정도로 아버지가 야, 이건 너무 좋았다. 우와. 너무너무 멋있고 아들이지만 멋있었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네.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하고. 진짜 뿌듯하고요, 그렇죠? 스스로에게. 가장 어려운 관객이거든요. 그럼요. 가족이. 엘리펀트 송도 보셨나요? 그럼요. 2번 다 보셨어요. 초연 때도 보셨고 이번에도 보셨고. 아버님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는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욕심이 네. 나시는구나. 욕심이 우와. 어떤 아버지 마음속에 불을 지핀 작품이 된 것 같아요. 네. 별명도 어쩜 햇살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이 발바닥에 여기 이렇게. 발바닥에 햇살이 있는 것처럼. 네. 뮤지컬계 햇살이라는 별명을 어떻게 얻게 되셨어요? 제가 워낙에 성격이 긍정적이고 어디 네. 가나 분위기 메이커고 밝고 그러다 보니까 예. 원영이처럼 밝은 애는 본 적이 없다. 얘는 정말 태양 같은 애다. 그래서 우와. 태양은 너무 뜨거운 것 같으니까 따뜻하게 아하. 태양 다음으로 밝은 정도로 합시다 했는데 예. 그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많은 팬분들이 햇살이라고 정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별명이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들어서 어디 가서 제 입으로도 말하고 다녔죠. 제가 햇살입니다. 자, 뮤지컬계 햇살 네, 정원영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 배우 정원영으로서 네. 도전하고 싶은 배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헤드윅이라는 작품을 꼭 아우, 해보고 싶어요. 좋죠, 좋죠. 네. 예. 그 작품의 음악도 너무 좋고 음. 또 마이클처럼 무대 위에서 혼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고 네. 어렸을 때부터 참 꿈꿔왔던 작품인데 네. 그 꿈이 변치 않고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네요. 네. 정두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이요. 네. 여기 있지만 공연에 공연에 뜨겁게 뜨겁게 미치다. 미치다예요. 네. 요즘 배우 정원영 씨가 네. 뜨겁게 미쳐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요. 연극은 아무래도 뮤지컬처럼 춤이나 이런 게 없어서 네. 보시다시피 동선이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즘에 뜨겁게 미쳐 있는 건 몸짱입니다. 그 몸짱 정원영을 또 우리 기대해 볼 수 네.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공개하실 그럼 언제든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은 이제 아직 진행 중이어서 네. 완성형이 되면 완성이 되면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저거를 볼까 말까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꽝 한번 54 이야기해 주신다면 이 작품은 보면 볼수록 인물 하나마다 다 계속 빨려 들어가는 매력이 있거든요. 마력의 작품이고 이 작품을 보면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 정원영 씨와 함께 했는데 굉장히 무대도 저는 굉장히 감각적으로 봤거든요. 네, 이렇게 너무 기울어져 예쁘죠. 있는 책장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맞아요. 보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아름다운 공간에서 직접 정원영 씨 만나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각박한 세상을 촉촉하게 적시는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입니다. 공연을 더 풍성하게 즐기는 방법,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1995년) 초연된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는 거대한 제작비나 큰 극장, 유명한 뮤지컬 넘버의 도움 없이도 지난 20여 년 동안 사랑을 받아온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따뜻한 이야기로 관객의 마음에 감동과 울림을 선사하는 뮤지컬이죠.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잔잔한 스토리에 웃음과 감동을 한데 버무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작품입니다.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사랑은 비를 타고의 첫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창작 뮤지컬의 대표 주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도 나만 홀로 남아 서 있네.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작 뮤지컬이죠. 1995년 초연된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는 불모지에 가까웠던 국내 뮤지컬 시장에서 전대미문의 흥행을 기록하며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냈던 작품입니다. 초연 당시 250여 회의 연속 공연에 관객 동원 규모가 10만 명에 달해서 소극장 뮤지컬임에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작품이 됐죠.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은 수입 뮤지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창작 뮤지컬이 수입 뮤지컬에 비해 연간 제작 편수는 월등히 높지만 돈벌이가 되는 대형 극장가는 온통 수입 뮤지컬로 점령되었죠. 때문에 경쟁력 있는 창작 뮤지컬의 발굴과 육성은 우리나라 공연 산업의 오랜 수건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는 가뭄 뒤 단비처럼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의 바람직한 성공 사례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크게 인정할 만한 작품이죠. 국내에서의 큰 흥행은 해외 프로덕션의 등장도 가져왔습니다. 2007년 일본의 대형 극단 토호와 계약을 체결해 국내 창작 뮤지컬로는 처음으로 현지 배우에 의해 공연되기도 했죠. 일본 공연에서도 이 작품은 특유의 스피드한 전개,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이라는 따뜻한 메시지로 나쁘지 않은 흥행 성적을 거뒀습니다. 여는 여전해 어디 여전하다고 피곤한 잔소리에 지겨운 간섭들.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는 대표적인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며 안정적인 앙코르 공연이 자주 꾸며지는 인기 레파토리로 각광받고 있죠.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사랑은 비를 타고의 두 번째 뜨거운 매력은 원작을 각색해 만든 가족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의 모티브를 제공한 영화는 1989년 스티븐 클로비스가 연출하고 미셸 파이퍼, 제프 브리지스, 보 브리지스가 등장했던 영화 사랑의 행로라는 작품이죠. 이 영화는 3류 듀엣 피아니스트였던 베이커 형제가 재즈 싱어인 수지 다이아몬드를 영입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코믹하게 담아내 인기를 누렸던 작품입니다. 물론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에는 영화와 다른 각색이 등장합니다. 평생 형 인생 허비해가면서 대체를 어쩌자는 건데? 아니 허비라니. 남녀 간의 삼각관계가 주를 이뤘던 영화의 플롯과 달리 이 뮤지컬에는 형제 간의 갈등과 싸움, 그리고 이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그려내고 있죠. 뮤지컬 사랑을 비를 타고는 세 동생을 뒷바라지만 해온 큰형 동욱과 그런 형이 못마땅해 가출했다가 7년 만에 돌아온 막내 동현의 이야기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제의 갈등 사이에 엉뚱하게 끼어든 웨딩 이벤트 업체 직원 미리의 이야기가 상큼한 색채를 더하고 있죠. 가족 이야기를 즐기는 우리나라 대중들의 취향을 반영해 원작을 각색하고 재구성했습니다. 이런 각색 덕분에 뮤지컬의 마지막 장면인 형과 동생이 함께 피아노를 치며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부분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죠.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사랑은 비를 타고의 세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무대를 압도하는 배우들의 존재감입니다.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는 초연 당시 살롱 뮤지컬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키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작품이죠. 살롱 뮤지컬이란 대형 뮤지컬과 달리 소규모지만 비교적 풍성한 볼거리와 관객과 배우가 밀착되는 이점을 갖고 있는 고급 뮤지컬이라는 의미로 초연 당시 제작사에서 만들어낸 신조어였습니다. 잃어버린 형의 꿈을 찾을 수 있을까? 비가 그치고 나면. 이 작품은 단 3명의 배우만이 무대에 올라 존재감을 발휘하는 작품입니다. 무대도 큰 변환이 없는 하나의 세트로만 진행이 되어지죠. 덕분에 관객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배우들과 호흡하고
그게 진행에 쉽게 동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앙코르 무대에서는 40살 노총각형 동욱 역으로 안재모, 전병욱, 이동준이 등장해 디테일한 연기와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객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호련이 사라졌다 형의 생일에 돌아온 동생 동현 역으로는 박우덕, 김견우, 원성준, 은경균, 통통 튀지만 실수투성이인 매력적인 이벤트 업체 직원 미리 역으로는 김리어원, 이경진, 홍민아가 번갈아가며 무대를 꾸미고 있습니다. 한층 젊어진 배우들이 펼치는 신선한 케미가 올해 앙코르 무대의 가장 큰 볼거리라 할 수 있죠.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에 대한 제 평점은 연출 70점, 연기 70점, 음악 70점입니다. 오랜 세월 공연을 해온 작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프로덕션을 보여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지만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표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이제야 알 것만 같아. 그게 바로 사랑이야. 일곱 빛깔 우시개가 눈앞에 보이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컴퓨터 범죄. 21세기 인터넷 생태 리포트. 세계적인 해커 그룹 어너니머스의 이야기, 연극 인터넷 이즈 시리어스 비즈니스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만난 다양한 국적과 나이의 해커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곧 어너니머스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내는데요. 어나니머스라는 해킹 그룹이 생성된 것서부터 그들이 검거되기까지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안에 상위 그룹이라고 할까요? 룰즈색이라는 6명의 해커들이 어떻게 모였고 그들이 어떻게 해킹을 정적인 사회적인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표적을 찾던 그들은 마침내 첫 제거 대상을 찾아냅니다. 이제부터 전쟁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전쟁이다. 아나니머스 사이언톨로지닷컴을 공격하라. 전체주의 성향으로 비판받던 사이언톨로지교는 어나니머스에 의해 무참히 공격을 당하죠. 이들이 했던 해커로서 액티비스트로서 했던 사회적 투쟁들이 시작은 재미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이뤄낸 것들에 대해서 현재 범법 행위로서 규정되고 있지만 남몰래 박수를 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인터넷을 검열하려는 누구에게나 경고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어나니머스가 전 세계에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자마자 법 위에서 신노름을 하고 있는 그들의 뒤를 FBI가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어나니머스 내의 상위 해커 집단 룰즈색이 조직되고 그들은 한층 더 격렬한 핵티비즘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너희가 너희 국민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지켜봐 한다. 정의라는 이름 아래 점점 격화되는 그들의 투쟁. 과연 그 끝은 어딜까요? 연극 인터넷 이즈 시리어스 비즈니스는 오는 25일까지 두산 아트센터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독보적인 카리스마의 마력을 지닌 그룹 내귀의 도청장치가 관객들을 만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2001년 앨범 와이어탭 인 마이 이어로 대중과의 교감을 시작한 내귀의 도청장치. 그들의 서울 투어 단독 공연이 올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판타지하면서 그로테스크적인 사운드와 도발적인 퍼포먼스를 지닌 밴드.
내귀의 도청장치의 세 번째 투어 공연은 7월 10일 네스트나다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즐겁다 기세 인기가 파티 이제 시작해봐요. 오늘 이 자리 치우일 거면 바로 오늘 가는 미nom이죠.